안녕하십니까, 김승민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취득세 5분 특강 10번째 시간, 세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10번째 시간부터는 이 세율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저도 이 일을 하는 입장으로서도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세율이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이유는 우리가 법인세나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과세 표준을 구하는 것까지는 힘들지만 일단 그것이 구해지고 나면 단순히 세율 구조였기 때문에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2억이라고 치면 20%를 곱하면 되고, 그래서 일단 과세 표준을 구하고만 나면 이제 세율을 적용하는 거는 자동적으로 되는데, 이 취득세는 과세 표준을 구해도 그 과세 표준의 특성에 따라서 이 세율도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세율의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총 7가지 이 세율의 종류를 제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 이번 영상과 또 혹시 다른 세율도 궁금하신 분들은 제 다른 영상도 다 찍어놨으니까 그런 것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볼 때 이 입장에서 이 취득세율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취득세율의 구조는 이제 크게는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세율, 즉 표준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중과세율, 그리고 세율의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것은 이 가장 일반이 되는 일반적인 취득세율을 살펴볼 것이고요. 나머지 시간에는 이렇게 지방교육세, 농특세, 그리고 이렇게 중과세율의 각 종류별로, 그리고 세율의 특례라는 이 별도의 제도에 따라서 대해서 나머지 시간 동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율만 7가지를 이제 구성할 만큼 좀 심혈을 기울였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에 대한 세율입니다. 항상 모든 것은 이제 부동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부동산의 원시취득입니다. 건축물을 보면 신축이겠고요. 토지만 보면 이제 간척 등이 되겠는데, 이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2.8%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율과 달리 이 원시취득세율은 좀 암기하실 필요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유상취득, 즉 내가 돈을 주고 사오는 취득은 일반 부동산의 같은 경우에는 4%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유상승계취득이라는 어떤 대표적인 취득이기 때문에 이 2가지 세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암기를 해주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상취득 중에서 부동산이 아닌 농지, 즉 논밭, 과수원, 목장 용지는 조금 낮은 세율인 3%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취득세 전반적으로 농어민에 대한 것은 혜택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 농지는 조금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무상취득이 있습니다. 무상취득은 크게 상속과 상속 외 취득이 있는데, 상속 외에는 대표적인 게 증여이기 때문에 증여 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우선 상속은 농지를 상속받을 경우에는 2.3%, 그리고 그 이외 주택이나 건물 등을 상속받을 경우에는 2.8%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농지가 조금 혜택이 있습니다. 0.5%. 그리고 증여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에는 3.5%, 상속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살아있는 자간의 증여이기 때문에 조금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그다음에 특정한 비영리 사업자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는 2.3%의 다소 정책적인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공유물의 분할 등에 따른 취득입니다. 이제 공유물이라고 하면 2인 이상의 자가 공유해서 취득을 한 건데, 이제 그 중에 일부를 이제 지분이나 이런 것들 분할하겠다. 그럴 때 그 분할 자체도 새로운 것으로 봐서 취득세를 또 매기게 되는데, 이런 취득에 있어서는 2.3%로 다른 세율보다는 조금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미 취득한 것을 다시 쪼개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동산을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반 세율 중에 부동산이 아닌 그런 자산들에 대한 세율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앞서 부동산과 달리 이것은 외운다 이렇게 접근하기 좀 힘들 것 같고, 다만 좀 이런 특성이 있다 살펴보시면 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이런 선박, 그리고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자산의 특성이 있습니다. 등기 대상인지 비영업용인지 이런 것들, 건설기기 관리법 등록 대상인지 이런 특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내가 취득하는 그런 자산들의 특성이 뭔지를 파악하시고 좀 더 세부적인 디테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작게는 2%에서 뭐 크게는 7%까지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 뭐 상식적으로 아실 거는 이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 7%를 적용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가 이제 기타라고 하는 요 세금 자산인데요. 임목 광업권, 그다음에 뭐 양식업권, 그리고 각종 회원권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일괄적으로 2%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들은 좀 빈번히 나오기도 하고 또 상대적으로 암기도 쉽기 때문에 좀 기억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이 자동차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이 자동차를 구분하는 기준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용도, 목적, 크기에 대한 건데 이 크기와 목적은 이제 읽어보시면 뭐 어떤 특정한 목적에 따른 또 특정한 크기에 따른 구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적용함에 어려움이 없는데 이 용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질문을 받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구분이 영업용과 비영업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취득세에서 말하는 영업은 굉장히 좁은 범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업을 한다는 것은 그 자동차의 특성으로 뭔가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택시 등의 버스 등의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른 자동차고요. 그리고 화물을 운반하는 이런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른 이 화물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한해서 영업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영업용은 영업용은 이렇게 조금 혜택이 좀 있습니다. 이 영업용은 좀 낮은 세율, 아까 7%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업용은 말 그대로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요. 비영업용, 즉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여기 장소까지 오게 된 차를 타고 오면 저는 여기에 물론 제 일을 하러 왔지만 다만 이것은 제가 자동차로서 영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 이동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타고 온 자동차는 비영업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내가 근무에 사용하고 이런 것들까지 이제 영업용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이 비영업용에 포함되어서 그냥 개인 법인이 내가 뭐 택시나 이런 화물 같은 걸 하는 거 외에 제공하는 것들을 다 일체로 비영업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차량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를 구매할 때의 세율이 7%가 적용되고요. 이때 아까 크기에 맞는 경자동차, 즉 경차의 경우에는 좀 혜택이 있고 일단 세율로도 혜택이 있고요. 이게 4%니까 좀 낮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취득세 감면도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이곳 훨씬 낮은 세율을 이제 부담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세율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즉 일반적인 취득세율이 뭔가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일반적인 취득세율 하에서 우리가 여기에 덧붙는 세금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